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달콤하고 싱싱한 과일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녹이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평생을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굳은 믿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맛있는 과일이 있으면 이웃과 나누고 명절이면 가장 좋은 과일을 선물하며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곤 하지요. 하지만 왜 유독 60대가 넘어서면 그토록 믿었던 과일이 우리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것일까요? 젊었을 때 보약이던 과일이 나이가 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신 과일 때문에 갑작스러운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하시다가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제가 30년 의사생활에 자존심을 걸고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건강식이라 믿고 드셨지만 사실은 콩팥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최악의 과일 5가지입니다. 둘째, 지친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폐물을 시원하게 씻어내주는 기적의 과일 5가지입니다. 셋째,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식사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60세 이상이고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을 챙겨 드시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적어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완벽한 생존 전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지금부터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방금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왜 수많은 대형 병원과 전문가들은 우리 시니어들에게 이토록 치명적인 과일의 위험성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되시면 여러분은 아마 배신감에 몸을 떨지도 모릅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병원이라는 조직은 아픈 사람이 줄어들면 운영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특히 신장병 환자가 늘어나고 투석 환자가 많아질수록 병원의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투석기에 몸을 맡긴 환자 한 명이 평생 지출하는 병원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그 막대한 돈이 결국 병원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들이 여러분에게 음식을 통해 스스로 치유하고 예방하는 법을 친절하게 가르쳐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당히 아픈 상태를 유지하며 꾸준히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오는 환자를 더 반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분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것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대 의료 자본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기로 선언합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니라 오직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편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예로부터 서로를 아끼는 정과 효도를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맛있는 과일을 사다 드리는 그 따뜻한 마음이 오히려 부모님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비극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오래도록 평안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사의 진짜 사명은 병이 생긴 뒤에 칼을 대는 것이 아니라 병이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만을 위해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씩 꺼내놓으려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생존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진실의 문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이제 곧 여러분이 평소 보약이라 믿고 드셨던 과일들이 어떻게 신장을 파괴하는지 그 충격적인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도대체 왜 우리 콩팥이 나이가 들면 이토록 위험해지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와 함께 제 가슴을 아프게 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을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정수기 필터와 똑같습니다. 정수기가 수돗물 속에 불순물을 걸러내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주듯이 우리 콩팥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수기 필터도 오래 쓰면 성능이 떨어지고 찌꺼기가 끼어 막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콩팥 필터는 이미 60년 넘게 사용해온 노후된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30살을 기점으로 우리 콩팥의 여과 기능은 매년 1%씩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도 오래 타면 엔진 성능이 떨어지듯이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도 40대에는 90점,
50대에는 80점, 그리고 60대를 넘어서면 70점 이하로 그 기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과일을 대여섯 개씩 먹어도 콩팥이 그 안에 든 칼륨을 척척 걸러내 소변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지친 콩팥은 그 절반도 감당하기 힘겨운 상태입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필터 덩어리가 양쪽에 각각 100만 개씩 총 200만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사구체들은 아주 가느다란 모세 혈관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구조인데 나이가 들면 이 혈관들이 쪼그라들고 딱딱해지면서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칼륨이 많은 과일을 드시는 것은 이미 좁아지고 막힌 하수구에 끈적한 진흙탕물을 한꺼번에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칼륨은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을 조절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면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혈액 속의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마치 전기가 흐르는 전선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심장은 일정한 전기 신호에 맞춰 박동하는데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이 신호 체계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결국에는 심장이 멈추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전체 기능의 70%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에게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지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겪은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70살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박 어르신은 평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진심이셨습니다. 특히 기력을 보충해야 한다며 매일 아침 잘 익은 바나나 2개와 상큼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꼭 챙겨 드셨지요. 비싼 보약보다 자연이 준 과일이 최고라는 믿음으로 매일 드시는 것이 어르신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이 비극으로 바뀐 것은 작년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 후 달콤한 과일을 드시고 쉬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며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 최명숙 할머니는 그저 체한 줄 알고 등을 두드려 드렸지만 어르신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입술은 순식간에 파랗게 변하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깊은 밤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고칼륨 혈증 상태였던 것입니다. 원인은 바로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셨던 그 과일들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당도가 높고 칼륨이 가득한 과일을 매일 들이부었으니 신장이 도저히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울부짖는 딸 수진 씨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제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투석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가족들이 느낀 죄책감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다행히 골든타임을 지켜 고비를 넘기셨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영영 가족 곁을 떠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박 어르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콩팥은 간처럼 스스로 재생되지 않는 장기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깨진 사기 그릇을 다시 붙일 수 없듯이 죽어버린 사구체 세포는 다시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기능을 소중히 아껴서 평생 건강하게 써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수치가 나빠지면 그저 투석을 권유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필터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깨끗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토록 좋아하시던 과일 때문에 쓰러지셔야 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와 우리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과일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남은 수명을 10년, 2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위험한 과일들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도대체 어떤 과일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콩팥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과일들이 평소 건강식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60대 이후의 우리에게는 치명적인지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용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 모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건강에 너무나 좋다고 믿고 즐겨 먹던 과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이 블랙리스트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는 환자들에게는 절대 들려주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바로 참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참외는 여름을 상징하는 국민 과일이자 아삭한 식감으로 사랑받는 간식이지요. 많은 분들이 참외는 수분 보충에 좋고 피로 회복에 탁월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참외가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소리 없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배출하는 속도가 급격히 느려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외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 양은 무려 450mg이 넘습니다. 콩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정도의 칼륨은 신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줍니다. 특히 우리 한국 어르신들은 아까운 마음에 껍질 바로 안쪽 부분까지 싹싹 긁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 부분에 칼륨이 집중적으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혈중 칼륨 수치를 급격히 높여 심장 부정맥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두 번째로 경고드릴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러운 식감과 소화가 잘 된다는 이유로 어르신들의 아침 대용식이나 간식으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를 대표적인 고칼륨 과일로 분류하고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사과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바나나가 익을수록, 즉 껍질에 검은 점이 생길수록 칼륨 함량과 당도가 최고조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나 신장이 지친 분들이 익은 바나나를 매일 드시는 것은 콩팥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높은 혈당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넘쳐나는 칼륨은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병원에서는 기운 없을 때 바나나라도 드시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콩팥 필터를 더 빨리 망가뜨릴 수 있다는 진실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식품의 대명사로 불리는 토마토입니다. 리코펜이 풍부해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토마토가 왜 위험할까요? 문제는 토마토를 주스나 소스 형태로 농축해서 드실 때 발생합니다. 토마토 주스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대여섯 개의 토마토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마시는 주스 한 잔에는 100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콩팥이 약한 상태에서 이처럼 고농축된 칼륨을 한꺼번에 들이켜면 신장은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독소로 쌓아두게 됩니다. 또한 토마토의 강한 산 성분은 빈속에 섭취할 경우 위 점막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신장의 배출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 토마토 주스가 오히려 여러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신장을 지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원한 맛으로 즐겨 찾는 수박입니다. 수박은 92%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박을 먹고 소변을 자주 보면 신장이 청소된다고 오해하시지만 기능이 떨어진 콩팥의 갑작스러운 수분 폭탄은 재앙과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댐의 수문이 고장났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몸속에 고인물은 배출되지 못하고 다리와 발목을 퉁퉁 붓게 만들며 심한 경우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을 일으킵니다. 수박 한 조각의 칼륨은 적어 보일지 몰라도 한 번에 4-5조각씩 드시는 습관이 여러분의 심장과 신장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장이 스스로 물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쏟아붓는 수분은 치료가 아니라 독이 될 뿐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타민C의 여왕 오렌지입니다. 상큼한 오렌지 주스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지요. 하지만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각설탕 5개 분량의 당분과 45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액체 형태라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 혈중 칼륨 농도를 순식간에 치솟게 만듭니다. 더 치명적인 사실은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 오렌지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혈압약 성분은 몸속의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데 여기에 오렌지까지 더해지면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돌연사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집니다. 그런데도 제약회사나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할 때 이런 식단 가이드를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약만 잘 챙겨 먹으라고 할 뿐이지요.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과일은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축복일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60대 이후에 우리에게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특히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 당도가 높고 칼륨이 가득한 과일을 즐기는 습관은 신장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스스로 재생되지 않는 장기입니다. 한 번 깨진 사기 그릇을 붙일 수 없듯이 죽어버린 사구체 세포는 다시 살려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여러분의 냉장고를 확인해 보십시오. 건강을 위해 비싼 돈을 주고 챙겨두었던 그 과일들이 혹시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냉장고에 제가 말씀드린 참외, 바나나, 토마토, 수박, 오렌지 중에 하나라도 들어있다면 지금 당장 댓글에 그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참외라면 1번, 바나나라면 2번, 토마토라면 3번, 수박이라면 4번, 오렌지라면 5번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적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시는 그 독을 몸에 넣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분들의 댓글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잘못된 상식에 속아 살아왔는지 서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비극적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이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노후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약이라 믿었던 것들이 어떻게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이제는 명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쁜 것을 비워냈다면 이제는 좋은 것을 채울 차례입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막힌 신장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지친 콩팥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줄 기적 같은 과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5가지 과일들이 왜 그토록 위험한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이제는 깊이 있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식탁 위에서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는 진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을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집안에 하나씩 있는 정수기 필터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 필터가 단순히 막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심장을 멈추게 하는 전기 합선 현상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칼륨은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전해질입니다. 하지만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면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우리 심장은 일정한 전기 신호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박동합니다. 그런데 혈액 속에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마치 전기가 흐르는 전선에 과부하가 걸려 합선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전선이 타버리면 가전제품이 멈추듯이 심장 신호 체계가 망가져 가슴이 두근거리고 결국에는 심장이 멈추는 돌연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수많은 어르신이 바로 이 무서운 합선 현상 때문에 생사를 넘나듭니다. 또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잔인한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간처럼 스스로 재생되지 않는 장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한번 깨진 사기 그릇은 아무리 잘 붙여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콩팥 안의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죽어버린 사구체는 그 어떤 비싼 약이나 수술로도 다시 살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양쪽 합쳐 약 200만 개의 사구체가 있는데 60세가 넘으면 이미 그중 상당수가 제 기능을 잃은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소중한 필터들을 아끼고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의 몸은 독소로 가득 찬 하수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무서운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수치가 나빠지면 투석실로 안내할 준비만 할 뿐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전체 기능의 70%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에게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손발이 붓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며 몸이 저릿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 필터가 이미 꽉 막혀서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다리의 부종이나 손끝의 저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혈액 속에 넘쳐나는 칼륨과 독소들이 갈 곳을 잃고 헤매며 여러분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고칼륨 과일을 건강식이라 믿으며 드시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강하게 경고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여러분이 투석기라는 차가운 기계에 평생 몸을 맡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정이 많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누려야 할 그 모든 즐거움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대로 막힌 콩팥 필터를 시원하게 뚫어주고 지친 신장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줄 기적 같은 과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연에는 반드시 우리를 치유할 답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을 생명의 식탁으로 바꿀 희망의 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는 시간입니다. 콩팥이 이미 나빠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죽어버린 사구체 세포를 다시 살려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소중한 신장 기능을 지켜내고 지친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는 대자연의 치유 원리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지친 장기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심코 먹어온 독소들을 비워내고 이제는 콩팥이 가장 좋아하는 보약 같은 음식들을 채워줄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기계에 몸을 맡기는 대신 대자연이 준 선물로 스스로를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꽉 막힌 하수구에 세정제를 부어 시원하게 뚫어주듯이 우리의 신장 필터를 다시 원활하게 가동할 수 있게 돕는 기적 같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친 신장을 회복시키고 독소를 씻어내줄 과일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더 빨리 망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남은 기능을 소중히 아껴서 평생 건강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잘못된 식습관을 버리고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셨다면 아래 댓글창에 생명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시는 그 짧은 한 단어는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한 노후를 선택했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지친 신장 필터를 시원하게 돕고 혈액 속의 독소를 깨끗하게 씻어내줄 기적 같은 과일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칼륨 함량이 매우 낮으면서도 신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천연의 성분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으로만 해결하려 하겠지만 자연의 섭리 안에는 반드시 우리를 지킬 길이 있습니다. 자, 이제 희망의 리스트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이 이 짧은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거운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희망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장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오히려 지친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줄 기적의 과일 5가지를 공개합니다. 병원에서는 약만 처방해주고 투석실로 안내하기 바쁘지만 우리 대자연은 이미 우리 몸을 치유할 완벽한 해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과일들은 칼륨 함량이 매우 낮으면서도 신장을 보호하는 천연의 약성분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5가지 과일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지친 여러분의 콩팥에 보내는 따뜻한 위로이자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첫 번째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기적의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서양 속담에 하루에 사과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지요. 이것은 단순한 옛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진실입니다. 미국 신장재단에서도 사과는 신장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과일 1순위로 꼽습니다. 사과의 칼륨 함량은 중간 크기 1개 기준으로 195mg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되는 아주 낮은 수치이지요.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펙틴은 우리 몸속에서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장에서 나트륨과 노폐물, 그리고 독소들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부드럽게 내보내줍니다. 콩팥이 해야 할 일을 사과가 대신해주는 셈입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모든 노폐물을 혼자 처리하지 않아도 되니 그만큼 휴식을 취하고 스스로를 회복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또한 사과 껍질에 풍부한 케르세틴 성분은 신장세포가 산화되어 손상되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그러니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사과가 몸에 좋다는 말은 해도 왜 신장에 구체적으로 좋은지는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사과를 잘 챙겨 먹어서 건강해지면 병원을 찾을 일이 줄어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우리 한국인의 자랑인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아서 수박처럼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배는 수박과 완전히 다릅니다. 배의 수분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팩틴과 함께 노폐물을 씻어내주는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뱃속에 들어있는 루테올린 성분은 신장의 사구체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사구체에 만성적인 염증을 달고 사시는데 시원한 배 한 조각이 이 염증을 씻어내주는 천연 보약이 됩니다. 특히 배는 성질이 시원하여 신장 기능 저하로 몸에 쌓인 열을 내리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칼륨 함량도 180mg 수준으로 매우 낮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정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께 배를 선물하는 문화는 어쩌면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신장 보호 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빨간 보석이라 불리는 딸기입니다. 딸기는 달콤한 맛 때문에 당뇨나 신장에 나쁠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특별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세포의 염증 지표를 30% 이상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강력한 치유력을 가집니다. 딸기는 과일 중에서 칼륨 함량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100g당 150mg 정도로 참외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주면서도 콩팥에는 부담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비타민C 보충제를 권하겠지만 자연 그대로의 딸기를 드시는 것이 신장에는 훨씬 부드럽고 효과적입니다. 딸기를 드실 때는 꼭지를 떼지 않고 씻어야 비타민 소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기적의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많은 분이 의아해하실 텐데 파인애플 속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신비로운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브로멜라인은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우리가 고기나 생선을 먹고 남은 단백질 찌꺼기가 혈액 속에 떠다니다가 신장 필터를 막게 되는데 파인애플의 효소가 이 과정을 미리 도와줍니다. 즉, 파인애플이 위장에서 단백질을 미리 잘게 부수어 소화를 도와줌으로써 콩팥으로 흘러가는 노폐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꽉 막힌 하수구에 세정제를 부어 뚫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이지요. 또한 파인애플은 칼륨 함량이 100g당 109mg으로 바나나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단맛을 즐기면서도 신장결석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통조림이 아닌 생과일로 드셔야 이 효능을 온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설탕물에 절인 통조림은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는 생명의 열매 포도입니다. 포도 껍질과 씨에 풍부한 레스베라트롤은 노화 방지의 대명사이지만 사실 신장 미세혈관을 보호하는데 이보다 좋은 성분은 없습니다. 신장은 결국 수많은 미세혈관의 집합체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신장이 제 기능을 다 하도록 돕습니다. 포도의 칼륨 함량 또한 사과와 비슷하여 신장에 큰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껍질째 씹어 드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병원 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던 신장 혈관 건강을 포도가 지켜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5가지 기적의 과일들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지친 콩팥에 보내는 따뜻한 위로이자 자연이 준 치료제입니다. 참외와 바나나가 있던 자리를 사과와 배로 바꾸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뛰게 만들 것입니다. 콩팥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아껴주고 좋은 것을 넣어준 만큼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당장 마트나 시장에 가셔서 여러분과 가족의 소중한 신장을 위해 어떤 과일을 가장 먼저 장바구니에 담으시겠습니까? 사과입니까? 배입니까? 아니면 딸기입니까? 지금 바로 댓글창에 여러분이 선택한 그 과일의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사과라면 사과, 배라면 배라고 한 단어만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선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고 서로 어떤 과일을 선택했는지 보며 우리 모두가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기적의 과일들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듯이 이 과일들도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식사법과 황금 같은 규칙들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 규칙들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과일을 먹어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살아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이제 맞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과일들을 아는 것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먹느냐 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천연보약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들도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생존 철칙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과일 적게 드세요라는 원론적인 말만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황금 같은 식사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과일을 드시는 시간은 반드시 아침 식사 후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여야 합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장의 산 성분이 강한 과일이 갑자기 들어가면 위벽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당분이 순식간에 흡수되어 콩팥에 엄청난 무리를 줍니다. 식사 후 어느 정도 소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드셔야 과일 속의 식이섬유와 함께 천천히 흡수되어 신장이 편안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9시 이후에는 절대로 과일을 드시지 마십시오. 밤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휴식을 취하고 스스로를 회복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밤늦게 과일을 드시는 것은 잠자려는 콩팥을 억지로 깨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은 밤에 쉬어야 내일 다시 여러분의 피를 깨끗하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섭취량을 종이컵 1컵 분량인 200g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십시오. 욕심을 부려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아무리 좋은 사과나 배라도 칼륨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손이 커서 과일을 깎으면 한 접시 가득 쌓아놓고 온 가족이 나눠 먹는 습관이 있지요.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60대 이상의 여러분에게는 그 한 접시가 생명을 위협하는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딱 종이컵 1컵 분량만 덜어서 드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작은 절제가 여러분의 투석 횟수를 줄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과일을 드실 때는 반드시 입안에서 물이 될 때까지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과일을 대충 씹어 넘기면 과당이 혈액 속으로 너무 빠르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지만 천연 효소가 가득한 침과 섞이도록 오랫동안 씹으면 당 흡수 속도가 조절되어 콩팥이 느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에 물을 한꺼번에 들이붓지 않고 한 방울씩 천천히 흘려보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정성스러운 과정이 지친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릉의 박영수 어르신은 저와 약속한 이 3가지 철칙을 100일 동안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사과 반쪽을 3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셨고 오후에는 딸기 몇 알로 건강을 챙기셨지요.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병원에서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던 박 어르신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석 달 만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정상 범주에 가깝게 안정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붓던 다리의 부기가 쏙 빠졌고 밤마다 어르신을 괴롭히던 손발 저림과 가슴 두근거림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르신은 다시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강릉 앞바다를 산책하며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넘겼던 식단의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10년, 2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이 황금 식단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병원에서는 결코 가르쳐주지 않는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실을 믿고 실천해 보십시오. 박 어르신이 증명하신 이 기적이 이제 여러분의 차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아직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올바른 식사법으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의 마지막 매듭을 지으려 합니다. 참외와 바나나 같은 위험을 피하고 사과와 배라는 기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숭고한 결단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인생이라는 나무에 비로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자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병원 침대에 누워 기계에 의존하는 대신 따뜻한 온돌방에서 가족과 웃으며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생명의 진실을 소중한 지인들과 나누어 함께 건강해지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지금 댓글창에 정이라는 한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배우고 스스로를 치유해 나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건강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